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지봉학입니다. 이번에는 거북목 증후군과 목 통증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 연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1.5배속으로 들어주셔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영상을 재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논문을 보기에 앞서서 체계적인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이 무엇인지 잠깐 알아보고 가자면, 일반적으로 근거 수준의 가장 높은 상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인데, 광대한 분량의 논문들을 특정 주제에 맞게 종합을 해서 다시 한번 이 주제에 맞는, 특히 연구 목적에 맞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정말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수행이 되었던, 과연 거북목 증후군이 언제나 통증을 유발하는가, 목 통증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은 비교적 최근에 나왔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발표가 된 논문이라서 이 논문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통증은 다양한 계층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요. 만성적인 근골격계 통증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목 통증은 신경질환, 감염, 종양, 골절 등 심각한 상태와도 관련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특발성,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이 특발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목 통증과 관련된 강한 근거들로는 통계를 내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목 통증을 많이 호소하더라 라고 증명이 된 근거로는, 되게 재밌는 게 일반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호소를 하고요.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그 전에 흡연을 하셨던 분들,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직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높을 때 목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고요. 그 다음 사회적 그리고 직업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목 통증과 관련된 강한 근거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목 통증을 더 호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목 통증은 오랜 시간 목을 앞쪽으로 구부린 자세를 유지할 경우에, 그 다음 반복적인 움직임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넥 플렉션과 같은 경우는요, 포워드 헤드 포스처, 앞으로 이제 FHP라고 할게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직역하면 머리를 앞으로 내민 자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넥 플렉션과 같은 경우는 포워드 헤드 포스처를 촉진을 하게 되고요. 목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자세 결함입니다. 포워드 헤드 포스처와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어퍼 크로스 신드롬과 같은 이제 경우도 포워드 헤드 포스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 코스에서 자세 평가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어퍼크로스 신드롬과 같은 경우는 인종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어퍼크로스 신드롬이에요. 그래서 저는 포워드 헤드 포스처가 넥페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워드 헤드 포스처를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퍼크로스 신드롬과 반대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죠. 로우 크로스 신드롬인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에서도 임상을 하고 미국에 와서 다양한 인종들을 가진 환자들을 좀 보다 보니까, 일단 에이시안한테는 거의 드물어요. 글씨가 좀 이상하게 써졌네요. 죄송합니다. 로크로스 신드롬과 같은 경우는 에이시안과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로우 크로스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이시안과 같은 경우에는 스웨이백 포스처나 아니면 플랫백 포스처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마르신 분들이든지 아니면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이라든지. 하지만 제가 미국에 와서 임상을 해보니까 백인이나 흑인들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로어 크로스 신드롬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중요한 건 목 통증과 FHP의 연관성은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을 통해서 이게 정말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 목적을, 가장 중요한 연구 목적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구 목적은요, 과연 이 거북목 증후군이 목 통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일단 먼저 알아보고요. 자세와 목 통증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 연구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 통증이 자세와 연관이 있다면 어떤 계층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포워드 헤드 포스처가 있다면 언제나 넥페인을 호소를 해야 합니다. 의학적인 근거가 있으려면. 그래서 넥페인이 있는 사람들은 포워드 헤드 포스처를 해결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FHP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목의 통증은 호소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임상에 적용을 해야 될지를 계속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자,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 논문과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을 이용을 해서 수행을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총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리뷰를 한 연구의 개수는 1306개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뺄 걸 빼고 포함을 할 걸 포함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 이제 포함이 된 연구의 개수는 13개입니다. 펀메드, 코크란, 페드로와 같은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다양한 이제 논문들을 검색을 해서 리뷰를 했고요. 이 연구에 포함이 된 연구들의 포함 요소로는 일단 세지털 헤드 포스처와 특발성 목 통증을 평가를 한 연구가 포함이 됐어요. 결국에는 목에서의 세지터 플레인에서의 이제 포 포스처와 같은 경우는 포워드 헤드 포스처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특발성 목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포워드 헤드 포스처를 조사한 연구고요. 제일 중요한 게 연구들에서 꼭 비교군이 있어야 되는데 비교군은 목 통증이 없는 대상자들을 꼭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쁜 자세, 포워드 헤드 포스처가 목 통증을 언제나 유발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나이대가 참여를 해야 하고요. 결과값은 포워드 헤드 포스처의 정도 그리고 넥 페인에 대한 측정 방법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넥 페인과 같은 경우는 이 통증의 강도, 빈도, 기간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측정 방법 등이 다 같이 들어가서 결과를 내줘야 되겠습니다. 이 연구 안에 포함되지 않은 요소들로는 일반적으로 명확한 원인으로 인한 목 통증일 경우에는 이 연구에서 제외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골절이나 류마티스 이런 요소들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목 통증과 다른 증상을 동반을 하는 경우 가장 흔한 게 뭡니까? 목 통증이 있으면 같이 올 수가 있는 헤드액, 그쵸? 두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아닌 다른 언어로 쓰여진 연구들이나 컨퍼런스 아니면 학회 교육기관에서 주게 되는 자료집 이런 것들은 다 연구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자,
자, 그러면 메타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 통증이 있는 환자와 증상이 전혀 없는 참여자의 전체 포워드 헤드 포스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포워드 헤드 포스처를 어떻게 측정을 했냐라는 것을 보시면 크레니오 버테브랄 앵글 CBA를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 방법은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C7을 기준으로 평행선을 하나를 그리고 트레이거스라는 이제 귀 구슬을 기준으로 선을 연결을 해서 이 각을 잰 게 CBA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이 작아질수록 포워드 헤드 포지션은 더 심해진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7개의 연구에서 CBA를 비교를 했고요. 모든 연령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CBA를 측정을 한 연구들을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말 그대로 목 통증 환자의 그 포워드 헤드 포스처의 정도와 전혀 통증이 없는 사람들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계속해서 다음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CBA와 도출된 결과를 측정을 한 연구들을 이제 나이에 따라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또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청소년기 환자들과 같은 경우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목 통증 호소 집단이 더 심한 포워드 헤드 포스처를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의 노년층과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 CBA와 함께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상부 경추, 어퍼 서비컬의 포스처, 일반적으로 포워드 헤드 포스처와 같은 경우에는 상부 경추와 같은 경우 익스텐션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부 경추 자세를 우리가 평가를 해봤더니 분석을 해봤더니 4개 연구에서 상부 경추의 위치를 측정을 했고요. 이 중에 3개 연구에서는 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개의 연구에서 목 통증 호소 그룹이 더 큰, 그러니까 어퍼 서비컬 익스텐션의 증가를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포워드 헤드 포스처와 넥 페인은 정말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청소년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관성을 좀 보자면 3개 연구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CBA와 목 통증 연관성을 측정을 했는데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도와 함께 통증 기관과 빈도에서조차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다고 나왔네요. 그리고 성인과 노년층 대상자들의 연관성을 보니까 3개 연구에서 통증 강도와 CVA에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포워드 헤드 포스처의 정도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청소년이든 아니면 성인이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포워드 헤드 포스처가 언제나 통증을 유발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청소년기 대상자들도 분명히 아파야 돼요. 그쵸? 원인 중에 하나니까. 근데 청소년기와 같은 대상자들은 포워드 헤드 포스처가 있든지 없든지 아픈 애들만 아프다는 거고, 또한 성인들과 같은 경우는 포워드 헤드 포스처와 넥 페인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성인에서만 아픈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연구에서 나오는 디스커션 부분과 함께 이 내용을 어떻게 임상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목 통증을 호소하는 성인은 증상이 없는 사람보다 더 심한 포워드 헤드 포스처를 보인다고 하네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청소년과
50세 이상 성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성인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증상이 없는 사람보다 더 심한 포워드 헤드 포스처로 보인다고 했는데, 또 디스커션 부분에는 50세 이상 성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50세 이상은 뭐 차이가 없다. 그리고 성인들 그리고 노년층과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니까 저도 좀 의아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목 통증을 호소하는 성인이 더 심한 포워드 헤드 포스처로 보이는 이유로는 같은 과제를 할 경우에 더 큰 구부린 자세를 요구하기 때문으로 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나온 내용으로 증가된 포워드 헤드 포스처는 딥넥 플렉서와 익스텐서의 지구력 감소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척추의 안정성을 제공을 해주는 심부 근육보다는 겉에 있는 슈퍼피셜한 머슬들의 액티비티가 증가가 돼서 이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과 같은 경우는 사실 넥페인과 관련된 CPG를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조스피티에서 나온 넥페인과 관련된 CPG가 있어요. 이건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좀 길기는 하지만 이 내용 안에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넥페인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JOSPT에서 나온 CPG를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임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 통증과 관련된 임상 지침서에선 딥넥플렉서의 근력 감소를 목 통증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을 해드린 임상 지침서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세 이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이유로는 서비코소렉식 포스처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서비코소렉식 포스처의 악화는 40대까지 피크를 이룬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설명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내용을 좀 보자면, 목 통증은 꼭 자세뿐만이 아니라 정신 심리학적인 고통과 감소된 신체 활동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특정 나이대에서는 포워드 헤드 포스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증과는 연관성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이를 임상에 적용을 했을 때 꼭 하나의 원인만이 아닌 다양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목 통증 그리고 두통, 목 통증이 있게 되면 두통도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목 통증과 관련된 요소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정리가 된 요소들을 좀 보자면, 일단 대부분은 남자들보다는 여성분들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브리딩 자체가 좀 망가져 있을 때 목 통증 아니면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코소셜 팩터도 충분히 목 통증에 연관을 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면 대부분은 어퍼 트랩이나 아니면 목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과 특히 이제 어퍼백 쪽으로 머슬의 타이트니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트리거 포인트나 텐더 포인트로 인한 목 통증을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을 해드렸던 딥넥 플렉서나 익스텐서의 모터 컨트롤 문제, 아니면 그 근육 자체의 근지구력이 떨어지게 됐을 때 목 통증을 호소를 할 수가 있겠고, 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근육 내 트리거 포인트나 텐더 포인트 그리고 근기능이 바뀌게 되면 조인트 프로블럼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어서 목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논문에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게 나쁜 자세가 언제나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호소한다면 이 나쁜 자세로 인해 부가적인 다른 문제들, 그러니까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 또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은 언제나 이제 제가 제 스터디에서 강조를 하는 내용인데 꼭 목이나 허리 통증에서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관절이든지 뭐 예를 들어서 니 조인트의 발구스 D와 같은 내용들도 있겠고 뭐 힙의 인터널 로테이션 아니면 뭐 숄더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꼭 나쁜 자세에서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임상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학부생 때에는 굉장히 유행했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세가 뭐였냐면 종합병원급의 이제 재활병원, 이건 말 그대로 신경계였죠. 그리고 근골격계와 같은 경우에는 매니퓰레이션이 되게 유행이었습니다. 이건 뭐 근골격계에 해당이 되겠죠. 특히 매니퓰레이션과 같은 경우는 척추를 굉장히 그림처럼 예쁘게 만드는 교정치료가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임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 PT들의 유형을 좀 보니까 사실 매니퓰레이션에 꽂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쁜 자세뿐만이 아니라 뭐 척추의 어느 정도 그들이 말하는 서브룩세이션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브룩세이션 아니면 뭐 척추의 얼라이먼트가 스파인 얼라이먼트가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언제나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아주 잘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 내용을 보시는 PT 선생님들, 그리고 뭐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죠.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께서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계정에 메시지를 주셔도 되고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리고 혹시 들으신 분들께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괜찮은 논문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루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네, 건강하십시오. 안녕. 자, 썸네일에서 어그로를 끌었던 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목을 좀 보시면 반대쪽으로 서비컬에서 카이포시스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마 어퍼 서비컬 쪽은 그냥 플랫할 거예요. 여기 나이를 보니까 23살이라고 나와 있네요. 되게 오래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목이 아파서 찍은 건 아니었거든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다른 것도 찍어보자고 해서 찍었는데 목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이 이래서 허리까지 아픈 거다. 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제가 진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느 누구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목 안 돌아간 적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 아니면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다가 무리를 해서 목이 아픈 경우, 그리고 가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돼서 목이 조금 아프고 두통이 있었던 적은 있었는데 사실 허리 통증이 심했으면 심했지 목 때문에 큰 불편을 겪은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목이 아픈 환자가 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사진과는 반대로 자세평가에서도 정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1년차 때 앞쪽 이마에 만성적인 두통과 목 통증을 호소하는 제 환자분이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진짜로 안녕히 계세요.